조지아 주 보건국은 오늘 커밍시 소재 백신 접종소에서 존슨앤존스 백신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7일 커밍 페어그라운드 접종소에서 8명의 부작용 환자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보인 8명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명은 접종서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한 후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보건국 관계자는 이번 존슨앤존슨 부작용은 다른 백신 부작용 현상과 같았으나 부작용을 보인 사람이 많아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어그라운드 접종소는 지난 7일 총 425회 분량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캐슬린 투미 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존슨앤존슨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자세한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지아주는 관련 조사가 실시되는 아이오와 콜로라도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잭슨 카운티의 2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 등 조지아 주 경제 전망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금 어거스타에서는 2021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롯해 이번 주 열리는 스포츠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카고 불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직전 경기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일격을 당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 팀의 핵심 선수인 포워드 존 콜린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며 이번 주말 경기에는 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고 센터 클린트 카펠라 역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멤피스전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샬럿 호네츠를 상대합니다. 호크스는 현재 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이번 주말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개막전 서력의 기회를 가집니다. 지난 4월 1일 개막전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 원정 3연전을 치렀던 브레이브스는 3경기를 모두 필리스에게 내주며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열리고 있는 1차전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3연전을 치릅니다. 필리스는 현재 5승 1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에 올라 있고 브레이브스는 2승 4패로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PGA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되어 11월에 열린 바 있습니다. 매년 PGA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마스터스는 올해는 예정대로 4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스틴 로즈가 1라운드 65타 7언더파를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김시우는 버디 5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하며 1언더파로 순조롭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임성재는 지난 11월 열린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을 남기며 이번 대회에서도 큰 기대를 받았으나 1라운드에서 그린 공략 실패로 물에 2차례 공을 빠뜨리며 한 홀에서만 4타를 잃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11번부터 13번 홀 아멘 코너는 모두 파로 잡았지만 15번 홀에서 4오버파를 기록하며 1라운드 5오버파 공동 72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컷 통과가 2오버파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성재는 컷 통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마스터스 우승만 남긴 로리 맥킬로이와 브라이슨 디셴보는 나란히 4오버파를 기록하며 역시 컷 탈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스터스는 이번 주 일요일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축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하스퍼와 과거 박지성이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현재 리그가 30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토트넘은 4위인 웨스트햄과 승점 3점 차이로 한 경기 승리로 인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6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 웨스트햄이 이번 주말 3위인 레스터시티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상위권 순위 변동이 가시권에 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일격을 당하며 유로파리그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경험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남은 리그 경기들에 매진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남은 경기들에서 전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육시설과 학교 스포츠 행사,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이 확산의 주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176만 4,845명, 누적 사망자는 57만 4,31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5,9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8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6만 393명, 누적 사망자는 16,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0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4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737명, 신규 43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278명, 누적 사망자는 1,022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8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9,475명, 누적 사망자는 1,22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8,930명, 누적 사망자는 92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1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5,952명, 누적 사망자는 88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2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627명, 누적 사망자는 41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는 문빔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으로부터 39에이커 상당의 귀넷 플레이스몰을 2,300만 달러의 가격으로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귀넷 플레이스몰의 총 면적은 90에이커에 이르지만 한인 소유인 메가마트 및 뷰티마스터와 메이시스 소유의 백화점 등 3곳은 이번 매입에서 제외됐습니다. 니콜 러브핸드릭슨 귀넷 카운티 의장은 재개발을 통해 모든 귀넷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지역 미래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소유한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자신의 뇌를 이용해 컴퓨터 게임 퐁을 조이스틱으로 즐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페이저라는 이름의 9살 수컷 원숭이의 좌우뇌에는 각각 블루투스로 연결된 뉴럴링크 칩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2개의 뉴럴링크 칩은 팔과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페이저의 되뇌 운동 피질에 이식된 2,000개 이상의 작은 전극을 통해 뇌의 활성을 기록합니다. 머스크는 우리 기술의 목적은 마비가 된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와니시에서 가상화폐로 맥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와니시의 스틸파이어 브루잉은 귀넷 카운티에 처음 들어선 양조장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양조장은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양조장이 되었습니다.
스틸파이어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코인베이스라는 가상화폐 결제 수단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용했다고 발표하며 미래는 이미 여기 있고 그 미래에는 맥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유쾌하게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향년 99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필립 공이 윈저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하며 여왕은 사랑하는 남편인 에든버러 공작 필립 공의 사망 소식을 발표하게 돼 슬프다라고 전했습니다. 에든버러 공작 필립 왕자는 영국과 그리스의 왕족으로 1947년 11월 20일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상속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결혼해 74년간 여왕의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올해 2월 감염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심장 수술을 받고 지난달 퇴원했으나 100세 생일을 2달 앞두고 별세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